예. 우선 오늘 조합원 교육은요. 유급 조합원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급 조합원 교육이면 이제 여기 사서 선생님도 있고 돌봄 선생님도 계실 텐데 초등교육 전담 선생님 계실 텐데 그럼 우리가 오늘 월급을 주는 거야? 따로 또 추가로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유급 조합원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급여를 받는 날, 오늘이 원래 일하시면 급여 받으시는 날이잖아요. 일을 안 하시고 조합원 교육을 받아도 유급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예를 들면 뭐 사선 선생님, 돌봄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이러신 분들은 오늘이 원래 근무하시는 날이잖아요. 원래 근무하시는 날인데 기타로 조합원 교육을 달고 오늘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택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을 들으시면 오늘은 급여를 추가로 주진 않지만 원래 오늘 일하시며 받으셔야 되는 오늘 일당이 까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방중 비근무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방중 비근무자는 오늘 근무가 없는 날이에요. 오늘 근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근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그런데 조합원 교육을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오늘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방학이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급여가 안 나오는 날인데 조합원 교육을 한 거를 선생님들이 조합원 교육을 들으신 거를 근무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오늘 여기서 교육 들으신 게 인정이 되면 학교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받으시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선생님들 급여일이 8월 17일이잖아요. 아시죠? 급여일이 8월 17일인데 이제 방중 비근무자만 해당됩니다. 8월 17일 날 급여를 받으실 때 급여가 들어올 때 오늘 받으신 요 일당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급여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교육 받으신 이 교육 자료하고 지금 사진 다 찍거든요. 사진하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교육청에 보낼 거예요. 교육청에 명단하고 누구누구 교육 들었다는 명단을 보낼 건데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이 그러면 그거를 명단을 또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해가지고 각 학교로 보내거든요. 양평고로 보내고 다란초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8월 17일 급여를 계산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8월 17일 날 받으실 급여를 보통 8월 초에 계산하거든요. 학교에서. 8월 초까지는 이걸 안 내보내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8월 17일 날 받는 급여에 오늘 받으시는 급여가 포함돼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언제 나와야 되냐면 선생님들 퇴직을 하시잖아요.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퇴직금이 이제 9월에 나올 텐데 퇴직금이랑 같이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8월 17일 날 나오면 되게 좋고요. 여기 방중 비근무자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17일 날 급여가 나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8월 17일 날 급여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 9월에 퇴직금이랑 같이 주든 뭐랑 같이 주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돈이 들어오면 섞여서 들어올지 어떻게 들어올지 제가 모르겠는데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저희는 나름대로 명단을 다 해서 보냈는데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육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이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까짓 거 하루 일당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또 힘들게 사실 교육장에서 교육관 받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을 할 때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거 힘든 만큼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교육하는데도 되게 힘들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교육 받으시고 임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김임연 선생님은 거기 밑에 보면 음소거 해제라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급여는 그렇게 된다. 우리가 명단을 보내는 거고, 예, 명단을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지금 조합원 교육 받고 계신 분들 전체 중에서 지금 한 60명 정도가 되시는데 학교에다가 복무를 다 다셨어요? 학교에 다신 분들 이렇게 네, 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네, 다 잘했어요. 다셨죠? 자, 만약 이거 화면에 지금 얼굴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복무를 안 다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4, 5일에도 다셔야 돼요. 반드시. 저희가 방학 때 하는 우리 김예은 선생님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음소거 해제.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복무를 안 달았으면 반드시 사후에라도 전화를 하시던 찾아가시던 사후 복무를 다셔야 되고 조합원 교육은 사후 복무를 다는 게 인정이 돼 있어요. 방학 때는. 왜냐면은 공문이 왔는데 그때 이미 내가 뭐 없었는데 뭐 학교에 어떡할 거야. 퇴직휴가 들어가가지고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복무를 달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셔서 복무를 다시면 좋고 만약에 예, 본무를 안 다셨으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들으셔도요. 우리가 이게 교육청이 명단이 가거든요. 학교를 명단이 가는데 그 명단을 봤는데 명단이 왔어. 근데 나이스를 봤더니 본무가 안 달려 있어. 그럼 급여를 안 줘요. 예. 여기서 교육을 들었다고 증거가 돼도 급여를 안 주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본무를 반드시 다셔야 된다. 그리고 본무는 근무 시간 안으로 다셨죠? 예, 근무 시간 안으로 꼭 다셔야 되는 게 복무이고. 자, 이 중에 잘 들으세요. 우리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합니다. 1분기 때 4월이요. 잘 들으라고 하니까 귀를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이렇게 밑에 보면 음량을 키우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음량이 커져요. 자, 세 번째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뭘까요? 복무를 다시 1분기 때 저희가 4월에 조합원 교육을 했어요. 4월에 조합원 교육을 했는데 그때 4시간 교육이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복무를 다시고 조합원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은 4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아유, 그냥 나 뭐 듣는 김에 나 그냥 계속 들을게. 뭐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1분기 때 4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시간만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나가도 4시간밖에 안 나가고 여기 지금 상시근무자도 계시는데 우리가 소위 365라고 하는 365도 계시는데 365도 마찬가지예요. 365도 1분기 때 4시간을 들었어. 근데 이번에 8시간 복무를 다시고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8시간을 다 못 받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복무를 1분기 때 4시간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1분기 때 4시간을 달고 그러니까 안 달고 그냥 교육만 들었어. 유튜브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그랬으면 상관없어요.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또 복무를 다셨다. 1분기 때.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하루 종일 들으셔도 예, 이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해준다. 예,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거고요. 4시간만 인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복무 꼭 다르셔야 되고요. 사후라도 꼭 다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1분기 때 4시간을 내가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어쩔 수 없다.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년 퇴직자가 아니고 그냥 퇴직자. 나는 그냥 8월 말에 퇴직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요 교육에 인정을 또 못 받으세요. 예, 그냥 정년 퇴직이셔야 됩니다. 예, 정년 퇴직 하시는 분들만 요 교육이 인정이 되신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오전에 한 교육이 내가 사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라서 오늘 들어오셨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이제 남자분이 오실 거예요. 예, 남자분이 오셔서 교육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저 혼자 다 하루 종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교육은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에 한 교육이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교육이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 정말 돌파해서 나갈 건가, 이런 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관심과 관점인데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차리셔야 된다. 뭐 저가 이런 말할 주제는 못 되죠. 선생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긴 하지만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주제 넘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가 나보다 인생을 살지도 더 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주제 넘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예, 저랑 같이 공감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정년퇴직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더 나한테 험난한 길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을 텐데 뭘 해서 먹고 살지?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이 떠나갔다라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 곁에 품 안에 있는 자식도 아니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독립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거가 적어도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저는 그래도 정년이 몇 년 남았지? 4년 남았나? 5년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하고 연차휴가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그쵸? 그 해당되는 게 아마 두 가지 거. 퇴직휴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퇴직휴가는 내가 8월 31일 직전 20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잘 계산해서 내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잘 계산하셔서 내시고, 당연히 방중비근무자는 방학때가 빠집니다. 예, 당연히 방중비근무자는 방학이 빠지니까, 예를 들면 내가 7월 25일 날 방학을 해서 8월에 계약하는 날이 있으면 네, 그 계약하는 날 이유가 20일이 안 되면 7월 25일 방학 전부터 퇴직휴가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방학을 빠진다. 퇴직휴가에는 방학은 빠지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합해진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이제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이나 급식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청소일도 마찬가지로 근무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소일을 포함해서 직전 20일을 휴가를 내셔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내가 청소일을 휴가를 안 내고 방학 전으로 더 휴가를 낼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휴가 날짜 잘 계산하셔서 휴가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휴가 잘, 우리도 마지막으로 퇴직 전에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퇴직 휴가도 뭐 비록 20일밖에 되지는 않지만 마지막 권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연차 휴가인데요. 연차 휴가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맨날 우리 8월에 퇴직하는 분들 완전 손해봤다. 우리 2월 퇴직자에 비해서 손해봤다, 손해봤다. 이런 얘기 이제 엄청 하셨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손해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서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라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 뭐 어떻게 어쩔 수가 없슈. 이게 대면 교육이면 제가 막 칠판에다 쓰면서 한 분 한 분 알아들으셨냐 이러면서 제가 할 텐데 이게 너무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잘 들으세요. 20년도에 일하신 거 있잖아요. 연가 보상비는 선생님들은 연차 휴가가 이제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가 보상비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돈으로 얼마를 받고 나가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거고, 벌써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0년도에 일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년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일한 거는 예? 이해되셨죠? 네,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2월까지 일을 하시면 21년, 작년이에요. 21년 2월 28일 밤에 휴가가 발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0년도 3월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일을 열심히 했어. 1년을. 그랬더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오세요 하는 게 연차휴가예요. 그게 이제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21년 작년 2월 28일 밤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휴가를 언제 쓰겠어요? 21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20년도에 일한 거가 21년도에 휴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쓰셔야 되는데 휴가로 안 쓰신 분들은 언제 돈이 나왔냐면 22년 2월 28일 날 돈이 나온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20년도에 일해서 21년 2월 28일 밤에 발생한 게 22년 2월 28일 날 돈으로 나온 거예요. 안 쓰신 거가. 자, 여기까지 되셨어야 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들이 21년, 아까는 20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선생님들이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건 언제 발생했다고요? 22년 2월 28일 날 발생한 거죠. 밤에. 얼마 전에 밤에 2월에. 얼마 전 2월, 올해 2월 28일 날 밤에 또 발생한 거예요. 언제까지 쓰라고?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쓰라고 발생을 한 거예요. 내년 2월 28일까지 쓰라고. 자,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내년 2월 28일 날 돈을 줘야 돼요. 그거를 안 쓰시면. 내년 2월 28일 날 돈을 줘야 되는데 쓰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년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 정년퇴직할 때 올해 2월 28일 날 발생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표정을 보아하니 한 3분의 1이 알아들으신 것 같고 3분의 2는 못 알아들으셨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앞에 거 다 이제 빼버려. 이제 뭐 못 알아들으셔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올해 22년 2월 28일 날 선생님들이 휴가가 발생했어요. 제가 몇 개라고 말을 못해요. 왜?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몇 년도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개가 발생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22년도 2월 28일 밤에 발생을 한 거예요. 쓰라고. 휴가로 쓰라고. 돈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휴가가 발생한 거예요. 28일 날 밤에. 자, 그래서 올해 2월 28일 날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그 돈을 못 받고 정년퇴직하셨어요. 밤에 발생했으니까. 그냥 정년퇴직을 해버렸으니까. 휴가로 발생했으니까. 돈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22년 2월 28일 날 돈으로 발생했으면 받고 가셨겠죠. 근데 받고 가신 게 아니라 2월 28일 날 휴가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3월 1일부터 그걸 쓰셨으면 되는데 안 쓰셨겠지, 대부분. 쓸 시간도 없고 사실. 그래서 거의 안 쓰신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15개인분, 20개인분, 17개인분 다 다르겠지. 그럼 그거를 8월 31일 날 정년퇴직하시면 그날 줄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그 회계체계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날 줄지 퇴직금에 같이 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받고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연가부상 다 받으셨죠. 올해 2월 28일 날. 그거 말고 연가부상비를 8월에 말에 퇴직하면서 또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8월 31일 날 퇴직하는데 연가부상비가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되냐면 휴가로 다 썼거나 4월에 5월에 6월에 휴가로 다 썼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안 나오면. 휴가로 안 썼는데 안 나오면 바로 연락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가부상비 8월 31일 날 내가 안 쓴 연가부상비 내가 썼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고 하나도 못 받는 거고 꼭
받고 퇴사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월 28일 날 퇴사하신 분들이 선생님들 부러워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뭐 8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뭐가 손해라는데요. 뭐 왜 뭘 더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를 못 받으시는 거냐면 3월 1일부터 지금 8월 30일까지 일하셨잖아요. 그거는 연가가 없어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월 28일 밤에 발생한 건 작년에 일한 거예요. 작년에 일한 게 올해 2월 28일 날 발생을 휴가로 한 거고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하셔야지 또 휴가가 발생하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지금 8월 31일까지밖에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22년도에는 휴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네, 오케이죠. 예,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요. 올해 일한 거는 휴가는 없어요. 원래 연차 휴가는 1년을 해야 발생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휴가는 없다. 그 대신 작년에 일한 거 올해 2월 28일 날 발생한 휴가는 8월 30일에 퇴직하실 때 받아서 가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연차휴가 저 설명 다 드렸고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들 있을 텐데 어쨌든 돈 준다는 거예요. 네, 연가부상비 준다는 거예요. 예, 8월에 퇴직하실 때 연가부상비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얘기할게요. 뭐 퇴직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지금 여기 DC인 분도 혹시 있나요? 다 DB이거나 학교 적립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없으셔야지 맞기는 한데 원래 지금 특수운영 직군이라 그래서 미아 선생님들, 당직 선생님들 그다음에 강사 직군, 영어회화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DC인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우리 정년퇴직하시는 공무직들은 거의 다 DB이기 때문에 DB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DB는 내가 퇴직하는 달이 언제예요? 8월 31일이죠. 네. 8월 달에 받는 선생님들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8월에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9월 1일자로 근속수당이 오르잖아요. 9월 1일자로 오르거나 3월 1일자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 28일자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오르기 전에 근속수당이 내 임금이고 8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9월 1일자로 오르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8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은 조금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3월에 근속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2월 28일로 퇴직하신 분들은 근속이 3월에 안 오른 상태로 2월에 근속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 아주 훨씬은 아니지만 2월에 퇴직하신 분들에 비해서 또 훨씬 많아요. 퇴직금이. 물론 더 일해서 많은 거 말고 지금 6개월을 더 일해서 있는 거 말고요. 예. 3월 1일자로 근속수당이 오르신 분들은 더 훨씬 많은 퇴직금이 8월 말에 정산이 되는 거죠. 2월 28일 날 퇴직하신 분들은 근속이 안 오른 상태로 퇴직금이 정산이 됐죠. 그런 점에서는 더 낫다. 지금 이제 근속수당이 3월에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9월에 근속이 오르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9월에 오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3월에 우리가 올랐잖아요. 아니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임금 협상을 해서 3월에 근속수당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걸 적용받으신다. 그 퇴직금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으세요. 100만 원씩 급여를 내가 받고요. 9년을 일했다고 쳐봐요. 100만 원, 한 달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9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오른 거예요. 200으로. 200으로. 10년째. 그래서 딱 퇴직을 했어요. 10년을 일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10년을 일했는데 9년 동안은 월 100만 원이었고 마지막 10년 차에는 월 200이었다고 치잖아요.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냐면 10년 동안 200을 받은 거로 정산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씩 받고 30년을 일하다가 마지막 1년을 200을 받았어도 200을 받은 채 30년을 일하는 거예요.
200을 받은 거로 30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퇴직하던 해에 내가 옛날에 선생님들 70 받았고 80 받았고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퇴직금은. 그때 뭐를 받았던 100을 받았던 150을 받았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속수당이 10만 원이었던 20만 원이었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퇴직할 때 내가 근속수당이 70만 원이었으면 20년 동안 근속수당이 70만 원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정산을 해요. 퇴직금을 정산할 때.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8월의 급여.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방중 비근무자들이 기절할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8월 급여가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쵸? 조금 나오잖아요. 뭐 조금 나올 거야 아마 8월 급여가. 근데 8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어떡해요? 안 돼요. 막 이러실 텐데. 예. 8월 급여가 적으신 방중 비근무자들은 8월 급여로 안 하고요. 통사임금으로 합니다. 통사임금은 뭐냐면 8월 달에 선생님들이 방학이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방학이 아니었다면 원래 8월에 들어오는 급여가 선생님들 급여예요. 그게 통사임금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원래 8월 내 급여가, 원래 내 8월 급여, 방학이라 안 주고 뭐 이딴 거 말고 방학이 아니었으면 받으실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급 뭐 186만 8천 원, 10대 14만 원, 근속수당 얼마 이래가지고 받으시잖아요. 위험수당 얼마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퇴직금을 정산하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내 8월에 통사임금이 대단히 중요하다. 방중 비근무자들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상시 근무자들도 우리가 소위 365라고 하는 분들도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을 같이 계산해요. 같이 계산한 다음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정산합니다. 예,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같이 계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에 나와 있어요. 예. 법에 완전히 평균임금으로만 한다 이러면 우리 같이 방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냥 통상임금으로만 한다 이러면 막 야근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보너스라고 그러나 상여금도 많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데들은 평균임금이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거든요, 진짜. 그럼 이런 데들은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이러면 또 이런 데들이 손해잖아요. 이런 근로자들이 엄청 손해잖아요. 그래서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법에 평균임금이 높으면 평균임금으로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달에 평균임금이 높으면 그달 그걸로 하는 거죠. 그달에 받는 거는 다 합하는 게 평균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통사임금이 더 높으면 손해보면 안 되니까 통사임금으로 해라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퇴직금하고 연차휴가 이렇게 정산해서 잘 받으시고 2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은 법에 법을 어기는 교육청은 아니니까 법보다 더 잘해주지 않는 거지 겁나 법은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법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 법에 있는 거는 아마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무지하게 잘 지키실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년을 하시더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오시는 강사님도 얘기하실지는 모르는데 지금 내가 특히 이제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산재가 되게 많은데 뭐 급식실뿐만 아니라 여기 특수교육 지도사도 있고 사서님도 계시고 아마 그럴 텐데 우리 공무직이 산재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거진 무슨 건설 현장처럼 사실 거의 뭐 여기가 건설 현장인가 생각될 정도로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산재는요 여기서 정년퇴직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치는 거 산재는 두 가지 종류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병하고 사고예요. 근데 사고는 일하다가 다치는 게 이제 사고잖아요. 일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다치는 거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정년퇴직 할 때까지만 해당이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정년퇴직 하시면 일 안 하시니까. 여기서 근데 이미 이제 방준비근무자는 방학을 해서 해당도 안 되시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아직 방준비근무자 아닌 분들은 재수없는 소리인데, 아이고, 또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또 이러실 수는 있는데, 8월 31일 날 다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잖아요. 일을 8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출근하시다가 퇴직 후가니까 참 출근을 안 하시겠구나.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출근하시는 날 다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제 산재 처리가 당연히 돼요. 정년퇴직은 하시는 거예요.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은 하시지만 산재 처리는 다 된다. 사고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 질병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막 급식 종사자들이 폐질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폐질환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급식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폐질환이 걸릴 빈도가 높더라. 심지어는 급식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폐질환을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지금 그게 다 산재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폐뿐만이 아니라 근골격계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엘보라든지 뭐 팔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산재 진단을 다 우리 선생님들이 받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8월 30일에 정년퇴직해 버리시잖아요. 나는 여기서 10년, 20년을 일하다가 이제 정년퇴직 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계속 조금 아프고 있어. 근데 병원을 안 가다가, 내가 퇴직하고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가만히 이런 생각. 네,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가 이제 나 병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제 좀 한가해지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게 걸린 거죠. 엘보가 나오고 여기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고 이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니시다가 여기서 퇴직을 하셨어도 당연히 산재 처리되고요.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 SOS 하셔야죠. 내가 지금 여기 정년퇴직하고 6개월이 됐는데 1년이 됐는데 내가 지금 병 진단을 받았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죠. 안내해 드리면 여기서 몇 년 일하셨는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산재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고 그러면 물론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실비도 나오고 뭐 산재 치료비도 나오고 이중으로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실비는요 우리가 사용하면 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실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재 처리될 수 있으면 굳이 그거를 실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비 있는 분들도 실비로 하지 마시고 누르면 안 돼. 네? 산재 처리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정년퇴직 하셔도 반드시 산재는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 3개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관련 있는 연차휴가, 퇴직금, 산재와 관련해서 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산재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러실 수 있어요. 퇴직을 하시고 직종을 옮겨가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다른 일을 또 하시겠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다른 일을 하시다가라도 진단을 받아도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진단을 받아도 당연히 이 정거를 추적해서 조사를 합니다.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일로 옮겼는데 내가 거기서 얻은 질병이 아니고 내가 원래 전에 일하던 데서 얻은 질병이라는 거를 얼마든지 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다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사장 걱정을 해주는데 차장들은 우리 걱정 전혀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전혀 안 해요. 우리가 사장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아프시거나 퇴직하셔도 몸이 아프시거나 그러시면 꼭 병원 가시고 이거는 내가 그냥 아픈 거겠지. 내가 팔이 아픈 거겠지. 어깨가 아픈 거겠지. 여기 폐질환이 그냥 생긴 거겠지. 나 왜 담배도 안 피는데 폐질환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 받으시고
예, 꼭 노조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오늘 원래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관심과 관점이라고 써 있는데 너의 입장이 뭐니? 뭐 교육이 뭐 그렇게 이 교육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의 입장이 뭐니?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너의 입장이 뭐니? 네, 조금만 있다가 쉴게요, 선생님들. 네, 좀 쉬고 싶으시죠? 요즘 고등학교는 한 45분 수업하나, 한 50분 수업하죠. 50분 수업하고 초등학교는 한 40분밖에 안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도 초등학교 수준으로는 40분을 하고 쉬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기는 드는데, 예. 요거 하나만 하고, 예. 쉬는 거로 할게요, 선생님들. 예.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어이구, 우리, 어머나, 우리 애기 손영수 선생님의 아드님은 아니겠지요? 예쁜 애기가 지금 와서 네, 앉아 있어요. 아,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진짜. 소연 쌤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니까 자유롭게 예, 하셔도 돼요. 너무 막 경직되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왜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하다못해 친구들과 뭐 친목계 같은 거 있으시죠? 거기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막히고 그쵸? 대화가 막히고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 아이들하고 좀 그러신 편이에요? 아니면 아이들보다 남편이랑 그래? 남편분이 예, 남편분들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남편분들이 이제 남편분하고 이상하게 답답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책이 있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 책 제목, 그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오죽하면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통이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 들어보셨죠? 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 어떻게 네 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냐. 근데 선생님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게 정말로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게 앞으로 퇴직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시던지 간에 매우 중요한 거라 이런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의 입장이 뭐니?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식이랑 얘기할 때 엄마의 입장으로 얘기하죠.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엄마가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저도 이제 엄마가 있는데 저는 아직 엄마가 계세요. 예, 지금 이제 8순이신데 아직 건강하게 그래도 계신데 엄마랑 얘기할 때는 저는 딸의 입장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랑 얘기할 때는 엄마의 입장으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나의 입장으로, 딸의 입장으로 우리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딸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거를 듣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자식의 입장으로 할머니한테 잘만 하더만 왜 나한테는 엄마의 입장으로 자식한테 내리꽂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렇게 대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자식이랑 얘기하면서 자식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엄마랑 얘기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나는 자신 있다 이러시는 분들 음소거하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노형숙 선생님.
노영수 선생님, 음소거하고 얘기하시려니까 X를 그냥 강렬하게 X를 하시면 안 되시나 봐. 예, 안 되신다고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이제 말씀 좀 하라니까 X를. 예, 그래서 그런데 입장을 갖는다는 거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나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 안 하셨으니까 이제 공무직이에요. 그래서 공무직으로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이나 교감이나 나의 상사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 우리 손현수 선생님 애기 어떡해. 막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화면 앞에서. 큰일 났네. 모르나 봐. 이게 화면이 찍히는 거를 모르나 봐요. 이거 저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그래서 내가 공무직으로서 교장 선생님과 단판을 지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판을. 그러면 이때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공무직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공무직 입장에서 내가 공무직으로서 공무직 조합원으로서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주장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교장 선생님하고 입장을 바꾸어 보니까 내가 교장 선생님이라도 진짜 열 받으시겠네요. 진짜 내가 교장 선생님이라도 우리 그 공무직들한테 그렇게 대하시겠네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너의 입장이 뭐니는요. 여기서의 너의 입장이 뭐니는 예를 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입장은 입장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서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서 나는 어떤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할 때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할 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할 때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